대한민국 희대의 폰지 사기 사건.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 20만 건이 넘어. 그것도 딱 1년간. 피해액은 약 3조. 근데 말이야, 고소 고발된 사건이 그 정도지.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은 사기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국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의 나라라는 거. 어제 소개한 미끼 파트 1에 이어 곧 오픈할 미끼 파트 2에 대한 분석 예측 영상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공개된 미끼 파트 1과 예고편을 바탕으로 구성해보았으니 아직 미끼 파트 1을 안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파트 1 소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노상철은 살아있다! 노상천의 생존 유무. 메인 예고편에 바로 등장했죠. 살아있죠, 노상철? 살아있네. 사고 후 눈을 뜨는 이 모습을 보건대 노상천은 역시나 살아있는 게 거의 실시됐고요. 범인들이 당신을 찾은 진짜 인류. 난 그게 좀 궁금한데. 이 문장의 맥락과 당신이란 대명사로 보아 범인들이 당신을 찾은 진짜 인류. 난 그게 좀 궁금한데. 이 대사 또한 노상천을 마주한 도안이 그에게 건네는 대사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래합시다. 거래를 제안하는 이 음성도 빼박 노상천의 목소리인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죽음 조작을 대가로 한 흑막과의 금전적 거래 제안 혹은 마주한 도안에게의 거래 제안, 이 두 가지 경우에 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도안 여동생의 죽음인데요. 파트 1에서 등장한 것처럼 그녀의 죽음이 노상천이 낳은 제2의 폰지 사기범 한다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 노상천 사기 사건과 여동생의 죽음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단순 살인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도안이 여동생이 한다정 다단계 폰지 사기의 피해자였고 폰지 사기의 특성상 여동생의 다단계 영업에 의해 발생한 또 다른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바로 여동생을 죽인 범인이라는 시나리오 등을 들 수 있겠고요. 다음은 누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가? 이것이 또 가장 궁금한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요. 그에 앞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상천의 뒤를 봐주는 흑막이죠. 작품이 그동안 보여준 전개 방법의 특성상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의외의 반전 인물이 최종 흑막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흑막이 여태까지 보여준 힘으로 보건대 최소 검찰총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작품 후반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였던 정재왕의 의문스러운 자살은 아무래도 그를 진범으로 생각한 최종 흑막의 협박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 제왕이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한 가족 어머니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죽기 전에 벌어졌던 연쇄살인 사건들 또한 그의 소행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체에 잔인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씩이지만 그동안 등장했던 제왕의 선한 성격을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가 범인일 가능성은 0%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말한 최종 흑막과 이 연쇄살인의 범인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며 오히려 서로 대치되는 구도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최종 흑막이 노상천의 라인이라면 이 연쇄살인범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노상천이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고 다시 공론화에 그를 참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수수께끼의 두 인물을 구분지어 놓은 뒤 연쇄살인범에 대해 더 파고 들어보자면 우선 범인은 제왕이 작성한 리스트대로 살인을 이어가고 있기에 제왕이 범인이 아니란 것이 밝혀진 지금 제왕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거나 최소 주변 인물일 것은 확실시되고요. 그동안의 정황을 보건대 아무래도 범인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천나연인데요. 우선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궁극적 목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상천의 체포를 통한 금융적 피해 보상이 제1목표인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나연만이 분신자산한 아버지의 피해 복수, 아빠가 당한 것 똑같이 해줄 거예요. 즉 노상천의 죽음이 제1목표이죠. 그렇게 되면 사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녀의 종국의 목표는 결국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이 장면. 성형한 정수람을 가장 먼저 알아본 나연이 어떻게 그녀를 알아봤는지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추적조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추적조? 피해자 연합에서 운영하던 노상천 추적조가 있었거든요. 피해자 연합에서 파견한 추적도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지만 사실 작품에서 보여지는 피해자 단체는 정소람에게 또 속을 만큼 다소 허술하며 아마추어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줄 망정 중국의 추격조까지 파견해 운영할 정도로 치밀한 단체는 절대 아닐 것으로 보였죠.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자 처음부터 유일하게 소람을 계속 의심하던 나연이 직접 그녀를 추격하며 확보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근거는 파트 1 마지막 종훈을 습격하는 장면인데요. 짧은 순간이지만 범인의 눈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커다란 눈과 쌍꺼풀을 확인할 수 있죠. 극중 나연이 초점 잃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 눈매와 매우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뒤에 나타난 남자가 바로 나연의 공범인 것 같습니다. 단 직접적인 살인은 천나연이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인 다른 공범의 살인을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이슈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공범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도안의 여동생 살인범 혹은 제왕이 감옥 안에서 만난 새로운 노상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도안의 여동생을 죽인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설령 잡혀서 징역을 살았다고 해도 똑같이 살인죄로 들어온 제왕과 접촉이 가능하기에 오히려 그 설득력을 높일 것 같습니다. 또한 살인 혐의로
비슷한 징역을 살게 된 제왕의 출소 후에 범행이 시작된 것도 설명이 되고요. 또 위에서 유추해본 여동생을 살해한 이유에 대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 다단계 폰지 사기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살인범이 자신의 니즈와 결이 맞는 기자 천나연을 제왕의 소개 혹은 제왕과 만나던 중 우연히 접촉하게 되고 서로의 공통된 니즈를 확인한 뒤 범죄를 공모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제2의 범인이 도안의 여동생 살인범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한 또 다른 폰지 사기 피해자이거나 어찌됐든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완전 새로운 인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첫 번째 살인 때 마찬가지로 범인의 눈이 살짝 보이죠. 이를 제가 출연 인물들의 눈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대조해보았는데 비슷한 사람조차 나오지 않은 걸로 봐 일부러 의도된 대역을 쓰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새 인물인 것 같습니다. 고로 직접적인 살인은 나연이 아닌 이 수수께끼의 인물이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 예고편에 너무나 짧은 순간 등장해서 인지하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파트 1 마지막 종훈이 끝내 당할 것처럼 나오며 마무리되었지만 티저 예고편에 잠깐 등장하는 이 장면으로 보아 여기서 그저 쉽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2대1 혈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개상 종훈이 죽어야 그 다음 리스트들까지 전개가 되기에 저 장면에서 고군분투 끝에 죽던 혹은 저 장면에서 살아남더라도 끝내는 사망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누군가 총기로 살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으로 보아 종훈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첫 장면에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종국은 자동차에서 총기로 살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0.1초 정도 등장하는 이 장면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노상천 혹은 최종 흥망의 맞박이 아닐까 하고요. 마찬가지로 0.1초 등장하는 이 여권도 이 익숙한 학원을 보건대 빼박 생존에 있는 노상천으로 보인다. 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깐 등장하는 건 아무래도 나연의 어머니로 보이고요. 마지막은 작품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궁극적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의 인트로이자 작품의 인트로였죠.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아. 20만 건이 넘어. 그것도 딱 1년간. 피해액은 약 3조.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국민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의 나라라는 거. 드라마라 과장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과소평가한 것인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연간 사기범죄 피해 건수는 27만 건 이상이라고 하죠. 전체 범죄의 무려 21.9%가 사기임에도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장 약하고 그 금액 추징마저 제일 못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그야말로 사기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죠. 감독은 이런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는데요. 작품 내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대사 또한 그깟 사기가 살인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깟 사기? 사기당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살해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 모르죠? 사기와 살인을 동급으로 보셔야 뭔가 보일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겐 사기가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어도 사기는 살인과 동급의 중범죄란 뉘앙스의 대사들이죠. 결국 파트 1의 내용도 혼지 사기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그저 자살뿐만이 아닌 사기로 인해 벌어진 분노와 징후가 또 다른 연쇄살인을 부르는 사기범죄로 초래된 죽음들에 대해 다루고 있죠. 작품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기에 파트 2의 전개에 있어서도 이런 궁극적 메시지의 근본을 둔 전개와 결말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미키 파트 2 공개 임박기는 파트 2 예상 분석 컨텐츠였고 당연히 저도 아직 보지 못했고 다 틀릴 확률 58,000%니까 가볍게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7일 금요일 밤 8시 파트 1에서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수수께끼들을 파트 2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그리고 빼앗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걸.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네 뽕수고 봐라.